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구조 두 번째 시간이고요. 자, 1일차에는 저희가 이제 컴퓨터가 어떻게 데이터를 처리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 자료형이라는 거가 일단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포인터가 뭔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는 메모리에다가 데이터를 저장을 한다고 그랬죠. 메모리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작은 상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일렬로 늘어져 있는 것을 상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작은 네모 하나는 정보 처리 최소 단위인 1바이트 짜리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1바이트짜리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메모리 용량만큼 개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요쯤에다가 뭔가 저장해놨다, 10을 저장해놨다. 그럼 이 무수히 많은 이 상자들 중에 얘를 정확히 집어서 찾아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깃발 하나 꽂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A라고 이름 짓는 거죠. 그래서 A라고 찾아, 너 A에 있는 거 가져와 컴퓨터한테 시키면 컴퓨터는 여기 깃발 꽂아져 있는 거고 10이라는 걸 가지고 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A라는 이름으로 이 공간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 공간에는 몇 번째 박스냐, 그러니까 몇 번째 상자냐라는 걸 의미하는 이 주소값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이제 넘버링 하는 걸 상상하시면 편합니다. 물론 이 주소값은 뭐 이렇게 여러분이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메모리는 시스템이 다 관리해 주거든요. 여러분들 그 윈도우가 다 관리를 해줘요. 걔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만들어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돼요. 아, 이런 식으로 어떤 공간에 대한 식별을 이름으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메모리 순서, 번지로 하기도 하는구나.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상 이거는 뭐 모르셔도 되는 얘기인데 이 변수명 A로 만들고 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그냥 이거 주소 가지고 찾아가는 겁니다. 이 주소랑 이름이랑 연결을 해가지고 찾아가는 건데 어쨌든 어떤 메모리상의 공간을 찾을 때는 무조건 포인터라는 걸로 찾아가요. 됐죠? 자,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값이에요. 값. 인트 해서 우리가 정수 10, 100, 1000 이렇게 값을 표현을 하잖아요. 코드상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의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값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만드는 값이 아니고 이제 시스템이 만들어주는 값이에요. 특별할 거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1000과 10과 10으로 할게요. 10.0 이 두 개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 이제 알잖아요. 그죠? 이렇게 값은 값인데 조금 유형이 다른 값인 거죠. 둘은. 거기에 이제 주소값도 하나 포함됐다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주소값은 이제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직접 만들 수는 없습니다. 시스템에서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불러올 수는 있어요. 시스템이 만들어주는 것 뿐이지 어쨌든 똑같은 값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 이건 예시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요 10이라는 걸 찾아가려면 일단 저장을 해야 되겠죠. 요 A라는 변수는 캐릭터로 할게요. 캐릭터 1바이트짜리 캐릭터가 그래야 요거 그림이랑 딱 맞죠. 그래서 A라고 이름 지어진 요 공간, 다섯 번째 공간에 10을 넣은 거죠. 다섯 번째 넣으라는 법도 없어요. 이게 이 무수히 많은 상자 중에 랜덤하게 선택돼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몇 번째 저장되는지 이것도 별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1바이트를 이용해서 저장하고 거기에다 깃발 꽂는다. 깃발 꽂은 순간 그 깃발에 적힌 이름으로 찾아올 수 있다. 하지만 어차피 이 깃발도 주소를 가지고 연결해서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소 알고 있으면 무조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소 값을 어떻게 넣는다? 건물 가서 물어보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궁금한 주소값이 궁금한 공간 변수한테 너 주소가 뭐냐 물어보면 된다 그랬죠? 앞에 붙이는 거예요. 앞에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제 주소값이에요. 하나의 값인 거예요. 값. 자, 그리고 얘도 이제 하나의 값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다? 변수에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저장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변수라는 걸 만들 때 항상 이 변수에 담길 값을 고려해서 이 A에는 1바이트짜리 정수가 담길 것입니다 라고 미리 언급을 해놓죠. 그래야 컴퓨터가 여기에는 숫자 10바이트 마이너스 128부터 127 사이에 있는 숫자 하나가 들어올 거니까 1바이트를 내가 마련해 놔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여기에다가 작은 숫자 넣을 거야 라고 해놓고 약속을 어기고서 되게 큰 숫자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컴퓨터가 거부하는 거죠. 약속이랑 다르잖아. 너 127 이하 숫자만 넣는 다음에 이렇게 큰 수를 넣으면서 제대로 작동을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든 공간의 크기랑 넣을 값의 크기를 잘 생각해서 잘 넣어주셔야 돼요. 이 정도가 딱 적당하죠. 자, 어쨌든 B도 이 주소값이 하나의 값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이 B에는 주소값이 들어올 것입니다 라고 여기다가 선언을 해야 돼요. 근데 주소값의 타입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정하는 방법은 일단 기계적으로 공식처럼 요 A의 주소를 저장하고 싶으면 진짜 A를 봐라. A가 캐릭터니까 클릭하시고 별 붙이면 된다 그랬죠. 자, 그럼 B는 뭐다? A의 주소예요. A의 주소 0x005 정도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정말로 0x005가 아니라 가정하는 거예요. 얼마인지 저도 모릅니다. 자, 어쨌든 이런 값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게 여기 들어간 거예요. B라는 변수에.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주소값을 가지고 있으면 역참조, 그러니까 찾아갈 수 있다고 그랬죠. 주소라는 게 원래 찾아가려고 만든 거니까. 그래서 주소값만 가지고 있으면 실제 이 공간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소값만 가지고 있으면 정말로 이 공간을 내 눈앞에 나타나서 이 공간 안에 있는 거를 막 가지고 가고 싶다. 공간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찾아가는 행위가 앞에다가 별 붙이는 거였죠. 주소값 앞에다가 별 붙이는 거예요. B는 요 주소값 요거랑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거죠. 그럼 찾아가면 뭐가 나온다? A가 나오는 거죠. A의 주소 찾아갔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의미해요. 이만큼. 여기를 이제 20으로 바꾸면 바뀌는 거죠. 얘랑 얘랑 가리키는 게 같으니까. 그래서 잘 바뀌었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20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포인터 값을 저장하는 변수, 그리고 그 문법적 표현, 이 문법적 표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많이 쳐가지고 몸에 익히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왜 여기 주소값은 별이 붙냐, 그리고 이 원래 주소값의 타입이랑 요거랑 왜 맞춰줘야 되냐, 요거를 간단하게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요걸 한번 해보세요. 포인터의 크기와 타입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문제인데 모든 기본 포인터 타입의 변수의 크기를 출력해라. 자, 크기 구하는 건 제가 한번 알려줬었죠. 사이즈 오브로 구하시면 된다. 캐릭터가 궁금하면 사이즈 오브 캐릭터, 쇼트가 궁금하면 사이즈 오브 쇼트, 이런 식으로 해서 출력을 할 때는 %LU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사이즈 오브를 하면 LU나 U로 보통 출력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복사하셔서
여기다 넣어서 실행을 해보시면 되고요. 1, 2, 4, 4, 4, 8 하나 더 있는데 롱롱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캐릭터 1, 쇼트 2, 인트 4, 롱 4, 롱롱 8, 플롯 4, 더블 8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건 이제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주소 타입 한번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주소 타입 한번 사이즈업해서 보세요. 저희가 한 2개 정도를 했었거든요. 주소 타입을 2개, 3개 정도.